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발표하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보시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모와 자녀 관계의 만족도에서 통계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언제나 자식보다 부모의 만족도가 더 크지만 50대에서 60세 이상으로 가면 부모와 자녀의 만족도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예전엔 뭐든 나눴는데 요즘은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은퇴 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녀와의 거리감 왜 생기는 걸까요? 은퇴는 단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고 가족 관계 속 역할도 바뀝니다. 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은퇴한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겠지. 손주도 돌봐주고 의지도 되고. 그런데 자녀는요? 이제 부모님도 좀 쉬셔야지. 너무 기대하시는 건 부담스러워. 기대의 간극, 바로 거리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유는 은퇴 후에도 자녀를 돌보고 지원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정서적, 경제적 독립을 늦추고 결과적으로 다시 자녀에게 부담을 주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3년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는 자녀가 대학교 졸업까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51.6%로 가장 많았지만 취업할 때까지 15.5%, 결혼할 때까지 6.4% 등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약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는 누가 봐?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자녀의 기대와 부모의 건강, 여유, 계획이 충돌할 때 그 관계엔 미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은퇴한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어린 내 아이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녀는 이미 하나의 성인이자 독립된 삶의 주체입니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간섭으로, 관심이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혼 자녀나 재혼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그 오해가 더 깊게 나타나기도 하죠. 실제 사례로 김미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김미자님은 딸과 단둘이 살아왔어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딸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게 됐죠. 일은 너무 늦게 하지 마. 식사는 챙겨 먹고 다녀야지.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 처음엔 걱정이었지만 딸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대로 살고 싶어. 김미자님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조언이 딸에게는 압박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딸의 삶을 존중하며 물어본 다음에 조언하는 습관을 들였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성장하신 부모님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인 자녀 세대는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대면 소통과 직접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SNS와 메시지를 통한 소통에 더 익숙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통계 자료를 보시죠. 2023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비동거 자녀와 주일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2.7%,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64.9%였어요. 이 연구원의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대면보다는 비대면 교류가 더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연간 거의 왕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6%,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4%로 조사 대상의 약 3분의 1은 자녀와의 교류가 원활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차이가 소통의 빈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34세의 박민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제 커리어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매일 조언해 주시는데 저는 이미 10년 차 직장인이라 제 방식이 있거든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직접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결국 연락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조언자에서 지지자로 역할을 바꾸세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편이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직접 해결하려 들기보단 옆에서 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2025년 한국의 초고령 사회에서 평균 자녀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전통적 부양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조사한 연구 결과들은 혈연 중심 관계망의 축소와 노인 단독 가구의 고착화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소개한 연구에서 10년 전과 지금의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보시죠. 자녀 동거 비율이 10년 전 28.4%에서 10.3%로 감소하고 독거 가구의 비율이 32.8%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동거 자녀가 있는 노인 중 88.6%는 필요시 자녀와 연락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인의 자립성에 의해 단독 가구를 선택한 비율이 높아서 부모 스스로 자녀와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노후 삶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리두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매주 식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다는 신뢰가 심리적 거리를 줄여줍니다.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와 부모 간의 경제적 지원 기대가 큽니다. 은퇴 후 성인 자녀에 대한 지원이 은퇴 생활의 주요 난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경우 빠듯한 생활을 하는 자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 기대는 솔직하게 조율하세요. 돈 문제는 말 안 하면 더 커집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여기까지만 부탁할게. 부모 자식 관계도 솔직하고 구체적인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갈 때 자녀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은퇴자의 우울감이 52% 감소, 인지기능 저하도 36%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 세대와 소통하려면 그들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영상통화, SNS 등을 활용해 가볍게 자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만남이 어려울 때 디지털로 연결되는 것이 요즘 시대의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가요? 한부모 가정에서는 은퇴 후 자녀와의 의존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더해질 수 있고요. 은퇴 후 관계는 가족 형태와 역사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특성에 맞는 소통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구립노원상담센터 등에서는 자녀 관계 고민도 포함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가족 간 오해를 풀고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하나의 성인으로 바라보며 존중하는 태도만 있다면 그 거리는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회복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은퇴 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해요. 감사합니다.